안녕하십니까. 국어TV 여명입니다. 4월 19일 오전 9시에 녹화하는 내용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보수는 망했어요. 박근혜 때부터 망했는데 윤석열이가 1차 보수 개멸 박근혜 이명박 잡아놓고 그게 국정농단이에요. 윤석열이가 보수를 개멸한 게 국정농단이에요. 두 번째는 이준석은 잘 쫓아냈어요. 3.8 전당대회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보수를 다 밟아버린 거.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이가 선거를 주도하면서 괴멸시킨 거. 보수 망했어요. 그런데 보수를 재건해야 되죠. 그죠? 그럼 간단합니다. 중도 지향성으로 가면 돼요. 중도 지향성으로. 그렇죠? 항상 중도가 서윙이고 그 다음에 서윙 보트고 또 5060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2030은 투표율이 저조하고 많이 산발적으로 애들이 지지하죠. 기준이 안 세워져 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는 미래가 없어서 그래요. 2030들이 흔들리는 것은. 보수를 재건한다는 게 국어TV가 몇 명을 안 보지만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 총선은 완벽히 참사예요, 참사. 이런 건 헌정사에 없었다 그러잖아요. 중구난방으로 사설도 쓰고 칼럼도 쓰고 또 평론가들도 그냥 조지조지 떠들어대죠. 간단해요. 보수를 재건하려면 새로운 인물을 세워야 돼요. 보수 중도 중심적인 새로운 인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수의 주류가 누굽니까? 태물 관료들 아닙니까? 출세 지향적 관료들 아닙니까? 제가 표현하기를 검세, 판세, 짭세. 그러죠? 그 다음에 관변단체들, KDI, 뭐 여러 가지 있죠. 자유총연맹 그런 거 못 들어오고 너무 극우 쪽으로 몰려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토호화 세력, 토호화된 영남 세력가 아니에요. 지금 보수의 중심은 지난 총선부터 쭉 내려오는 걸 보면은 영남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최소한 이해창, 이명박까지 가더라도, 보수의 중심은 영남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박근혜를 지키자. 우리 보수라도 지키자. 그게 핵심이 TK다. 또 조금 확장하면은 PK다. 그게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요번 총선에서 여러분, 수도권 122석 중에서 민주당 애들이 102석을 얻었어요. 102석을. 수도권에서만. 그리고 국힘은 보수라는 것들은 대한민국 전체를 합해가지고 90석을 얻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수도권 대망론이 나오고 수도권 주도론이 나오는 거죠. 수도권에서 맨날 패배하면은 아무리 보수가 국힘하고 경남 일부에 짱 박혀 있더라도 정치는 변화가 안 되고 보수는 재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총선이 끝났어요. 총선의 1차적인 패배의 원인은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가 99.99%예요. 보수를 괴멸시키고 총선을 패배한 것은. 그런데 그 안에 한동훈이가 있는 거예요. 한동훈은 아무 역할도 못했어요. 그러면 정치권에 특히 보수나 국힘의 대표로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요. 둘이 똑같다 그랬죠. 근데 지금 한동훈이가 잘못했나 윤석열이가 잘못했냐 시시콜콜 떠드는 홍준표나 발정을 보면은 기가 차다는 거죠. 이번 보수를 망한 것은 결정적으로 윤석열이었고 한동훈이었고 홍준표였어요. 홍준표가 이준석부터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까지 다 밟아버렸죠. 그놈이 지금 윤석열의 장자방 역할을 하면서 한동훈을 절대적으로 폐위된 세자니까 절대적으로 당에 안 들이겠다 그러죠. 네가 뭔데 이놈아. 그렇죠? 또 이준석은 괜찮은 정치인이라 그러죠. 지금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수도권에서 강도 8의 대지진이라는 거예요. 지난 총선도 그렇고 이번 총선도 그렇고 강도 8이면 말이죠. 완전히 폐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제 7.5, 7.6분이 못 봤죠? 고베 대지진이나 IT 대지진들 같은 거. 근데 강도 8에 들어온 거야. IT가 8이 넘었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폭삭 다 전 도시가 폐허가 된 거예요. 어디가? 수도권이. 응? 그런데 그거를 우리 김재석 군은 쓰레기가 됐으니까 이불을 덮을 수 없다. 차근차근히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백서 만들어봐야 안 바뀝니다. 말씀드렸죠? 지금 보수의 주류라고 남은 잔존 세력이 검세, 판세, 짭세, 그 다음에 영남, 충청, 강원의 토호 세력들이에요. 그들이 보수를 있는 한 안 되겠죠? 그럼 그들을 갖다가 보수의 기본이 터전이 영남이니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인물, 즉 대권 주자를 빨리 세워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밀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영남 애들이 검세 판세 짭새 애들이 또 영남 토호들이 어떻게 됐어요? 반기문 들여다가 실패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라는 저 히디어 이상한 놈을 데려가지고 망했고 또 한동훈을 아직까지도 차기 대선 주자로 언급하고 있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수도권은 강도 8에 아주 폭삭 망했어. 그러면 그거 빨리 치우고, 폐허된 그 쓰레기들 치우고, 그 다음에 재건이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저 영남 애들은, 수도권 그거 대지진이 와도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또 당권 장악하고, 우리만 살면 돼.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걸 주도할 인물을 하나 빨리 모아야 돼요. 국힘 내에서. 근데 이것들은 아직까지도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죠. 자, 본론 들어갑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윤상현이가 뭐 보수의 살 길인가? 그 세미나를 했죠. 토론회를 윤상현, 그 다음에 김재섭도 오고 김용태라는 애도 오고 또 그 박성민이라는 민 컨설턴트 분석가도 오고 또 그 이상한 놈 하나 있어. 보수 패널로 나오는 그 뭉칭한 놈도 있고 또 하나 있죠. 중도 진보층의 평론가로 왔는데 세 명 다 보수는 절대 이래가지고는 재생할 수가 없고 지선도 패하고 대선도 패한다. 이러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들이 제가 계속 말하죠. 평론하는 놈은 평론만 하면 돼요. 응? 유튜브 하는 놈은 유튜브 해가지고 앵벌이만 하면 돼요. 이게 보수의 참상이에요. 평론하는 놈들이 유튜브를 하는 놈들이 정치권에 진입하려고 정치권에 간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지난 총선 패배하고부터 현재까지 나오는 보수인들의 참상이에요. 윤상일 혼자서 주도하기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당선된 김용태나 김재섭을 들였죠. 김재섭이나 김용태는 보수의 미래를 갖다가 구축도 못하고 보수의 미래를 논할 수가 없어요. 왜? 아직까지 생활적으로 어려요. 경험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윤상현은 5선이 됐으니 할 말 하죠. 근데 윤상현은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윤석열의 국정방향은 옳았어. 근데 당 지도부가 망쳤어. 아니 윤석열이란 놈이나 한동훈이란 놈이나 윤재욱이란 놈이나 또 장동혁이란 사무총장 그 얼치기 놈이나 똑같은 놈들이죠. 전부 다 윤석열을 에워싸고 윤석열의 정권을 지키려고 그랬던 놈들이죠. 이거부터 고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미리 결론 내드리고 하죠. 윤석열을 탈당시키든가 아니면 윤석열과 완벽하게 절연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되겠죠. 왜? 짭새, 판세, 금세. TK 세력이 보호하겠죠. PK는 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공포감이 있죠. 우리가 그래도 대통령을 배출한 당인데 저 멍청한 새끼, 이상한 새끼, 귀기한 새끼, 요괴한테 휩싸인 새끼를 그래도 대통령으로 지켜야지 우리가 이걸 볼 게 아니냐. 여당으로서의 이익이 될 거 아니냐. 이러는 거죠. 여당 프리미엄 하나도 없습니다. 윤석열을 떠나보내야 돼요. 그거 절연하지 않으면은 지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탈당시켜야 돼요. 야, 너 중도로 가. 중립으로 가.
네가 민주당하고 연합을 하든 박영선이나 김한길하고 좌파 연합을 하든 우리 상관없어. 나가. 그거 결정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끊임없이 당에 간섭하려 그러면은 이쪽에서 윤석열이가 가장 강력하게 대체할 수 있는 3년 후의 인물을 우리는 누구라도 내세워야 돼요. 없죠. TK 놈들은 전부 다 아직까지 한동훈을 하고 홍준표라는 거 발정 새끼는 한동훈을 갖다가 자르려고 그러고 윤석열도 한동훈 자르려고 그러고 그럼 TK 놈들은 아직까지 한동훈 늙은이들과 한동훈이라 그러고 이 미친 놈들이죠. 중심이 없죠. 이게 패가고 패족인 거예요. 응? 유승민은 너무 배신자라 지켜줬고 오세훈이 남았고 안철수 남았잖아요. 오세훈은 지금 도백이니까 시장 뭐라 그랬지? 조선시대 서울시장을 뭐라 그래? 한성부니까 그러면은 안철수 같은 경우라도 일단은 시켜봐야 돼요. 근데 안철수가 말투와 그게 파괴력이 없어. 말투가 대단히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인물이 없어. 중심인물이 없으면 또 망하죠. 그럼 얘네들 또 대선 몇 개월 남겨놓고 또 이상한 데서 차용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안 되는 거죠. 누구라도 하나 세워서 죽이든 밥이든 윤석열과 대치각을 세워야 돼요. 근데 안철수가 윤석열과 대치각을 못 세워. 보수 재건 운동이요? 윤석열을 없애는 게 재건 운동이라니까? 윤석열이가 6년이 뭐야? 탄핵 과정부터 그 10년을 보수를 망친 놈이 지금 보수의 지존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을 없애는 게 보수 재건 운동이라니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 앵벌이 유튜버들 있죠? 그거하고 절연해야 돼. 태극기 부대 있죠? 절연해야 돼. 그런데 걔네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고고TV는 항상 보수 재건을 위해서 보수는 개혁돼야 되고 중도층으로 가야 된다 그러죠. 탈진보까지 우리가 포섭해야 된다 그러죠. 그놈들은 좌파와 우파뿐이 없어. 중도가 없어요. 그리고 동서 정책 전라도 표도 필요 없대요. 그 몇 표 안 된다고. 그런 놈들이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고 태극기 부대이고 그걸 갖다가 빨아먹은 것들이 현재 다 보수 지지층, 보수 정치인들이에요. 윤상현도 그런데 많이 나갔어요. 그죠? 그리고 요새 와가지고 지들이 뭐 선각자인 양 이준석을 미는 조갑제하고 정규제 있죠? 그놈들 과거 영상을 찾아보세요. 그놈들이 그 짤막한 지식으로 지금 자기들은 개혁보수야. 윤석열에 반대하고 있어. 이준석을 지지해야 돼. 이준석은 마크론 같은 사람이야. 이준석이 대한민국을 살릴까 이러고 있죠. 그놈들은 항상 중도는 없다. 전라도로 왜 가느냐? 우리 우파만 지키면 된다 하던 새끼들이에요. 한심한 것들. 고고TV만 보수는 개혁돼야 되고 반드시 중도층을 확보해야 되고 세대 변화가 일어났으니 5060이 항상 서인보타라 그랬죠. 자, 다시 윤상현으로 넘어가서 어제 윤상현이가 주도했죠. 윤상현이가 모택동이 문화대혁명을 할 때 당사를 공산 당사를 파괴한 것처럼 당 지도부를 파괴해야 되는데 야 이놈의 새끼야 역사 갖고 오지 마. 아니 그래서 모택동이가 당사를 파괴해서 문화대혁명고 꼬맹이들 15, 16짜리가 4,000명, 5,000명을 죽였어. 이놈의 새끼야. 그거하고 국힘 당 지도부 파괴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놈의 자식아. 이게 선동적으로 극단적인 말을 한번 쓴 건데 나 미치겠다 지금. 윤상현이 같은 경우는 지역 정치인으로 맞고 합리적인 보수는 맞아요. 그러나 크게 역사를 관통하지 못해요. 뭐 그런 관통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솔직히. 고고TV에 가면 할 수 있어. 그런데 문화대혁명처럼 당 핵심을 지도부를 파괴해야 된대. 당연히 해야 되죠. 폭파해야 된대.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물러나냐? 그러면 네가 할 게 뭐냐면은 윤석열하고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산을 하든 말든 4년을 할 수 있잖아. 윤석열이 깜빡이 못 집어넣어. 그 무식한 놈이. 그런데 윤상현이 말하는 게 뭐예요? 윤석열이가 근데 국정 방향은 옳다. 요번 총선의 패배의 원인은 당 지도부다.
당 지도부가 윤석열이가 모라일체가 된 거야. 이러니까 개혁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제 다른 애들 김재섭하고 김용달 아직 멀었고 이준석이란 놈이 그거는 정치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박성민이 나오죠. 박성민이. 제가 박성민을 좋아합니다. 근데 걔도 요새 막 이상하게 변하더라고. 제가 요번에 총선 예측을 110석이었어요. 110석. 그런데 그래도 안철수도 당선시켜야 되고 나경원도 당선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보수를 살린다고 120석을 어거지로 방송한 거예요. 110석이었어요. 간단하게 그거 나와요. 그런데 박성민 같은 경우가 요번에 130, 40석을 예측했을 거야, 아마 걔가. 근데 박성민이가 얘는 항상 똑같은 말을 하죠. 민주 세력이,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을 적에는 좌우 합작을 했다. 노무현은 정몽준을 끌어들였고, 김대중은 DJ를 끌어들였고, 그죠? 그 다음에, 문재인은 안철수와 김종인을 끌어들였고, 그죠? 그리고 보수는 항상, 패배할 때를 보면은 연합 세력을 끊어버렸다. 근데 보수 패배한 게 박근혜 때뿐이 없어요. 박근혜는 유승민을 배신자로 끊어버렸고, 유승민 걔를. 그 다음에, 요번에 총선 패배는 이준석을 끊어버렸고, 또,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를 끊어버렸고, 밟아버렸고, 그래서 패배했다. 근데 말입니다. 전체적인 지형을 보면 전체적으로 진보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 얼치기 평등화는 보수화가 된다 그러죠. 그거 TV는 계속 그러죠. 2030은 보수화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죠. 개인의 삶을 우선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야 돼. 그거 하나뿐이 없어요, 걔네들은. 근데 30, 40이 4050 되고 5060이 6070 되는 진보화 과정의 지평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보수놈들, 국힘놈들, 이런 놈들은 맨날 5060 이상은 우리 편이다. 아파트처는 우리 편이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박성민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항상. 보수연합, 실패. 그 다음에, 윤석열이 불통. 그런 소리를 하죠. 그 다음에, 또, 당원 룰. 어제도 그런 말을, 당원 룰을 갖다가 50대 50으로 해야 되고, 또 최소한 70대 30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비대위원장이나 공관위원장을 주면은, 나경원을 축출하기 위해서 연판장을 돌리는 50명에 갖다가 감점을 30% 주겠다. 근데 그놈들이 다 당선됐잖아요? 영남으로 나가가지고, 그죠? 수도권으로 다 떨어지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물 하나만 잘 서면 돼요. 아니,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놈들이 전부 다 윤상현이나 TK 놈들이나, 신의 욕심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이재명이 대권주자, 또 조국이 대권주자, 둘 중에 한 놈을 싸워가지고 나와. 그 다음에 양아치 새끼고 하나는 비도덕이죠. 또 김부겸이가 살짝 올라왔죠. 임종석이도 살짝 올라왔죠. 자, 이러면은 이쪽에는 오세훈, 유승민, 안철수가 있는데 유승민은 그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좌파 진보의 지지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걸 안철수가 있잖아요. 그럼 안철수 키워주면 돼. 근데 안철수도 개인적인 용량의 문제가 있어요. 너무 지엽적인 걸 갖다 따져요, 그 친구는. 그리고 그거 보면은 주위에 세력이 너무 없으니까 자기 자랑을 자꾸 과거형을 하고 있는데 제 충격적인 게 너무 많아요, 안철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놈들보다 낫잖아요? 마음에 드는 놈들이 없어, 이놈이. 자기 대권주자로. 그러니까 TK하고 늙은 홍준표 같은 놈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라는 놈이 TK 적자라고 하면서 TK 영남민들은 그래도 한동훈을 미는데 얘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그 윤석열이 붙어가지고 윤석열하고 연합정선 들어가는데 홍준표라는 놈이 이런 놈 때문에 보수가 제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이제 이거 비례이든 혁신이든 아니면은 일단 윤재욱부터 잘라야 돼요.
윤지혁도 엄청난 총선 참패의 원인이죠. 아무것도 없는 새끼가 털도 몇 개 없는 놈이가 머리털. 그런데 이놈이 다음 원내대표 뽑을 때까지 지금 비대위원장이 된 꼴이죠. 그리고 비대위를 혁신위로 가느냐 관리형으로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 지금이라도 난 윤지혁 잘라. 싸울 수가 없어. 야당하고는 민심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아니 빨리 원내대표 뽑아. 일주일이면 되잖아. 당선자들이 아직 의원이 안 됐다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당선자를 의원대해가지고 뽑아. 원내대표 뽑고 빨리 당대표 선거해. 그걸 6월 7월까지 가냐. 그러니까 이것들 지금 당원 룰을 어떻게 하느냐. 홍준표 이놈이 지가 만드는 50도 53대 7을 갖다가 그거 틀렸었어. 요번에는 100% 당원 룰로 해야 될 거야. 지 꼬봉을 갖다가 당대표를 만들겠다는 거죠. 영남 세력을. 근데 수도권이 지금 참패가 됐고 대지진이 일어났어. 수도권이 제일 문제죠. 수도권을 회복 못하면 절대 집권을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이 골로 가죠. 저는 빨리 쫓아내야 돼요. 지가 살던 말던 민주당하고 연합을 하든 말든 또 윤석열 국정이 개선될 수가 없어요. 하도 이상한 놈이라 기괴한 놈이라 가지고 빨리 잘라내고 이쪽에서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요번엔 비윤이 한다. 요번엔 친윤이 한다. 당대표. 그러니까 윤석열이 있는 한 국힘 내에서 윤상열이가 아무리 세미나를 하고 이러면도 세미나하고 토론해도 되질 않아요. 어제 그 5명이 하나 둘 셋 넷 여섯 명이 나와서 발제를 하죠. 그놈들이 하나같이 말 못하는 게 뭡니까? 윤석열과 당정 분리해야 된다. 윤석열을 쫓아내야 된다는 말 하나도 안 하죠. 100% 윤석열 책임이라는 말도 안 하죠. 윤상열이라는 놈은 지가 뭔가 좀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윤석열의 국정방향은 오라. 당 지도부가 문제야. 전부 다 문제였죠. 윤상열이는 틀리지가 않았었죠. 그렇죠?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전대룰을 신경 쓴다. 이거 간단한 거예요. 전대룰은. 민심을 많이 받아들이는 당이 이깁니다. 근데 TK 놈들은 안 해. 또 김태호도 그러지. 김태호. 당신 바꿀 필요 아니 전대룰 바꿀 필요가 없어. 그것도 이제 영남이라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싸워야죠. 이제 국힘 내에서 깨지는 놈이 이깁니다. 즉 비윤 수도권 또 원외위원장들 이번에 낙선을 그래들이 깨져야 돼요. 윤석열하고 TK 영남 세력에 밟히고 깨지고 그래야 돼요. 그런 그 중에서 차기 주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미치는 놈들이야. 얘네들 위기의식 없어요. 검세 판세 짭새들은 국회의원 안 하면 가서 브로커 하면 돼. 나 변호사 하면 돼. 짭새들은 브로커 할 때 많아. 씨발 돈 벌 때 많아. 부정해가지고. 토호 세력들이 재산 많아. 씨발 저거 한 4년 참지. 바뀌질 않아요. 사람 하나 잘 세우면 돼요. 사람 하나. 근데 그걸 안 해. 원인 분석은 다 끝났어요. 원인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